네, 어제 7월 첫 거래일 날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면서 지수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3포인트, 0.08%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2106.7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보다 10.39포인트, 1.4% 떨어지면서 727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도를 나타내면서 시장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었죠. 1,66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는 104억 원,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1,520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기관도 순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은 216억 원, 기관은 411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680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SK하이닉스, 네이버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LG화학도 오름세였습니다. 삼성 SDI도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SK는 자회사 SK바이오팜 상장을 앞두고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의약품 섹터, 섬유, 의복, 화학, 기계 섹터 등이 약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통신, 운수창고, 보험, 음식료품 섹터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3%에서 4% 약세를 나타냈고요. 알테오젠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주가가 오른 종목은 시젠이 유일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종가보다 4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203원 4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일장 국내 증시 상황 점검해보고요.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까지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뉴욕 증시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열흘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네, 그렇죠. 지금 기술주들의 추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전체적인 펀더멘탈 자체도 상당히 매력도가 높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계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업종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나스닥입니다. 네. 반면에 S&P 500은 뭐 전반적으로 배당이 좋을 거다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업종별로의 매력도가 앞으로 뭐 배당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면 결국은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계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쏠림 현상이라고 하죠. 예. 과거에 2000년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시기와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이 그게 끝물이냐 아니면 지금이 아직 중간쯤이냐 아니면 시작 단계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끝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술주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는 예상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스닥에 속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19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른바 뭐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특히 넷플릭스가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자, 이게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보시면은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나스닥 안에서 또 나스닥 100기업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를 재보면 가장 높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네. 중국은 정반대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스닥 100기업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종목들 다 아시는 뭐 팡이라는 단어 아니면 마가라는 단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어느 하루는 한 종목이 제일 많이 올라가고 뭐 좀 쉬어가는 종목도 나오지만 어쨌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고점을 갱신을 합니다.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있죠. 테슬라라는 종목도 있고요. 또 테슬라 이외에도 줌이라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임해야 되겠는데요. 저기 지금 차트가 나와 있는데 지금 좀 걱정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닷컴 버블 이후에 많이 떨어졌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저기 차트에 보시면 이제 박스권이 있죠. 왼쪽에. 박스로 보이면 왼쪽 박스가 있는데
저 구간이 언제냐면은 나스닥 붕괴가 되고 나서 9.11 사태가 터졌었죠. 9.11 사태가 터지니까 미 연준이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폈습니다. 예. 그래서 유동성을 엄청나게 부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M1 증가율이나 M2 증가율이 두 자릿수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근데 그 박스가 지나고 나서 그 급락장이 예. 나오는데요. 47% 정도의 급락장이 나옵니다. 자, 급락장이 나왔던 이유는 여기 좀 차트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크게 치솟았던 M1, M2 증가율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예. 시장이 큰 폭의 하락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나스닥이 왜 계속 가느냐, 왜 시장이 빠지지 않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유동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유동성 증가율, 즉 M1 증가율과 M2 증가율은 역대 본 적이 없는 숫자들입니다.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M2 증가율이 24%나 되고 네. M1 증가율은 36%니까 옛날 역사상 가장 높았던 숫자의 2배 내지 3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전에 올라왔던 수준의 2배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시장이 빠지기는 힘들죠. 그래서 물론 다들 이런 얘기합니다. 유동성이 너무 풍부한 건 좋은데 펀더멘탈이 안 받쳐주면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시장이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고 싶은 종목은 가는 거죠. 종목별로 차별화. 그렇죠. 펀더멘탈이 깨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고 근데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종목에 대해서 유동성이 많으니까 돈은 많으니까 그걸 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마가, 뭐 테슬라. 마가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들을 일컫는 거예요? 마가랑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구글, 아마존 이렇게 종목들이죠. 그렇군요. 여기서는 이제 단어 중에서는 테슬라와 줌은 안 들어갑니다만 이 테슬라와 줌도 지금 거의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계속 상승을 하는 거죠. 국내 증시에서 관련해서 뭐 플랫폼이라든지 언택트 관련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또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택트주, 카카오, 뭐 네이버 등등도 밸류에이션 보면 비싸 보이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할 때 밸류에이션을 만들 때 성장이 많이 붙으면 싸 보이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PER이 뭐 100배다 하지만 이익이 100% 늘어나면 바로 50배로 줄어드는 거죠. 또 100% 늘어나면 25배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장이 있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기대가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성장 못할 것 같아. 이런 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장주들이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성장을 하니까 앞으로 기대를 할 만한 성장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한국 종목들도 되는 것이고 미국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유동성이 어딘가를 가긴 가야 되는데 좀 마음 편한 데는 가는 거죠.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요약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도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 전략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머니 윤효은 수석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님 지금 코로나 백신 개발의 기대감으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재확산 우려와 미중 간 갈등이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오늘 장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이제 미국 6월 제조업 PMI가 예상치보다도 양호하게 좀 나오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3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미증시에 따라 우리 국내 증시도 홍콩이 좀 이어지나 싶더니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서 미중 관계 악화 우려에 따라 이제 상승폭을 좀 축소를 하면서 어제 이제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되었던 부분인데요. 일단 미국은 중국 내에서 인권 유린 행위와 관련된 단체와 거래를 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자면 미국이 과거보다 이거는 좀 더 공격적인 규제라든지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뜻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라서 미국 갈등이 이제 좀 심화가 좀 됐으나 달러라든지 금을 좀 보자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키울 수 있는 이슈에도 원달러 환율 변동은 별로 크지 않은 모습인데 네. 국내 증시의 변수는 앞으로 수출 회복 속도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업종별로 좀 보자면 미국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이제 LCD에서 OLED로 구조 조정이 좀 본격화가 되면서 OLED 관련주 업종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흐름인데 최근 이제 조정 이후에 재료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면서 네. OLED 관련주들의 강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중국 증시 또한 이제 제조업 PMI가 양호한 결과가 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이거는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수미 그런가 하면 지금 SK바이오팜 이슈 꼭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최고의 관심을 모았던 SK바이오팜이 오늘 상장이 됩니다.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관련주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일단 제가 저번 주에 관심 종목으로 미리 짚어드렸었는데 금일 SK바이오팜 상장일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SK바이오팜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저번 주에 미리 수혜주들 짚어드렸었는데 금일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이제 SK증권, SK디스커버리, SKC솔믹스, SKC케미칼 이렇게 주의 깊게 지켜보심이 좋겠고 오늘 SK바이오팜이 신규 상장함에 따라 이제 수급 고임이 좀 해소가 되면서 네. 저가 매수 전략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혜주들 공략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되겠고요. 또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압박에 따라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날선 비판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야권 주자로 이거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서현이라든지 모베이스 전자 이렇게 두 종목 오늘 관심 종목으로 체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데일리머니 윤효우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9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10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2%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29선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5%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4,800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밖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호가도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0.4%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0.2%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테슬라 주가도 굉장히 좋고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성장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장에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SK 오늘 SK바이오팜 상장이 됩니다. 오늘 1%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SK 지금 호가 상황으로는 30만 1,0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그룹주들 전반적으로 호가 상황도 확인해 볼까요? SK바이오랜드가 6% 강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SK바이오팜 과연 오늘 또 시초가 장중에는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호가 상황으로는 일단 98,000원. 시초가가 보통 공모가의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0% 사이에서 형성이 되는데 자, 이 정도면은 이제 공모가 100% 그러니까 시초가가 98,000원에 형성될 걸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04,900원이고요. HLB가 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제약, 알테오젠이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시젠이 0.2% 내림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장까지 9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체크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앞서서 이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주셨어요. 유동성은 풍부한데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몰린다. 자, 그래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변동성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제만 하더라도 오전에는 분위기 좋았는데 오후 들어서도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글로벌 증시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글로벌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5%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을 했는데 반등폭이 거의 뭐 50%에서 60%, 뭐 시장마다 틀립니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닥은 뭐 거의 90% 상승했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좀 쉬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쉬고 싶은데 그러면 쉬려면 이유를 만들어야 되죠. 그 이유가 결국 코로나19의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고 재확산. 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높지 않을 거다. 회복을 하긴 하는데 그 폭 자체가 한계가 있다. 속도가 더디다. 더디다. 그러면서 이제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숫자는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장 최악의 2, 4분기. 그리고 나서 이제 3, 4분기가 아직 나온 숫자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4월 달 다음에 5월 달, 6월 달이 숫자가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7, 8, 9가 굉장히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시장은 좀 시간적으로 아니면 뭐 강도적으로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 경제 성장률 추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저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저기 보시면은 아까 9.12 사태 터졌을 때 그리고 다시 47%의 하락장이 나왔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닷컴 버블이 붕괴되는 시기가 저 박스의 왼쪽 끝입니다. 굉장히 높았던 경제 성장률, 거의 뭐 5%가 넘는 성장률에서 큰 폭의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주식시장이 거의 60%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9.12 사태가 터지면서 장이 다시 50%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회복을 안 하죠. 더 떨어지고 겨우 1%대 성장을 합니다. 그러네요. 자, 이런 분기가 4분기나 이어지니까 다시 한 번에 47%의 폭락장이 나옵니다. 시장이. 그래서 저걸 보고 있으면 경제 성장률이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 못하고 1% 성장률이 나오면 어떡하냐. 맞아요. 그러니까 L자형이 나오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하면서 지금 쉬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미 또 낮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낮추고 있는데 가장 최악의 분기가 지나가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3, 4분기가 얼마나 회복하느냐의 퀘스천이죠. 2분기가 저점이었다라는 건가요? 저점이죠. 당연히 저점이었고 3분기는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분기에서 분기별로 올라가는 추세에 있을 때는 그 추세에 상반되는 하락장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계속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쉬고 아니면 좀 조정을 받고 또 다시 경제가 올라가면 또 올라갔다가 쉬고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그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의 증시는 또 다시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바닥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코스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나 올랐었으니까 쉬어야죠. 그렇지만 또 다시 이익이 확인이 되거나 경제 성장률이 확인이 된다면 경제 성장률이 확인이 되면 이익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재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경기 지표를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간밤에 미국에 나온 민간 고용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좀 안 좋았어요. 300만 개 일자리가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236만 9천 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은 아직까지 뚜렷한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어요. 자, 우리가 최악의 숫자를 봤죠. 최악의 숫자는 뭐냐면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니까 다들 뭐라 그랬냐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20%, 실업률 실질적으로 20% 이런 얘기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숫자보다 지금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물론 IMF가 경제 성장률 예를 들어서 4%대인 것을 5%대로 더 낮췄다, 1% 정도 더 낮췄다 하는 거는 그만큼 2, 4분기가 더 안 좋았다라는 거고요. 3, 4분기에 회복을 할 건데 회복의 폭이 조금 덜하다라는 건데 방향 추세적으로 보시면 어쨌든 가장 최악은 2, 4분기. 그다음에 3, 4분기 나아지고 4, 4분기 나아진다. 더더욱이나 내년에는 당연히 노멀라이즈, 평준화된다. 그게 2%대 이상의 성장률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럼 추세가 그렇게 간다면 쉬어갈 수는 있거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동성의 부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왜 유동성을 부여하겠습니까? 유동성을 부여하는 것은 저런 숫자를 좋게 만들려고. 물론 아직까지는 원하는 만큼의 숫자가 나오진 않아요. 네. 그래서 계속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죠. 예. 좀 쉬어야 되는 거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족을 하게 되면 또 올라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무역 수지도 마찬가지예요. 무역 수지, 예. 고용 수지가 예상보다 덜하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무역 수지도 예상보다 수출이 감소폭이 줄어들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 플러스 전환이 안 됐다. 예. 당연하죠. 지금 현재 플러스 전환될 수가 없죠.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데 우리나라처럼 수출이 GDP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이 수출이 플러스 전환되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지난달에는 마이너스 20%대였다가 이제는 마이너스 10%대라는 것은 어쨌든 좋아지고 있는 숫자잖아요. 예. 그리고 또 다음 달에는 뭐 마이너스 5%대 뭐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여기서 만약에 수출 부분에 있어서 업종별로 놓고 봤었을 때 이 전 세계가 다 안 좋은 업종 말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전 세계 지금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이미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쵸. 예. 그쪽에서의 성장률이 나빠졌다. 그럼 우리나라가 상대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안 좋은 업종에서 안 좋은 숫자가 나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나요? 새로운 게 아니다. 아. 근데 정말 좋은 업종에서 안 좋은 숫자가 나왔다. 이러면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하죠. 그 좋은 업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뭐 그렇죠. IT 아니면 2차 전지 그리고 뭐 언택트 관련주, 플랫폼 관련주 이런 종목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정말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 거의 정말 싸우고 있는 거죠.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위해서 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련된 업종들이 당연히 반도체가 될 거고 예. 뭐 2차 전지가 왜 당연히 테슬라가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 얼마 전에 그 앨런 머스크가 한 발언과 관련해서 좀 테슬라 2차 전지 얘기 좀 해봐요. 아, 네네. 예. 자, 2차 전지 왜 중요하냐면 물론 이제 테슬라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이 더 중요한데요. 전기차냐, 가솔린 차냐 이거잖아요. 만약에 가솔린 차가 2050년이 됐는데도 전체의 마켓 셰어의 80%다. 전기차 겨우 20%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 스토리나 전기차 스토리나 배터리 스토리는 생각보다 안 좋으니까 예. 안 좋겠지만 지금 현재에 얘기하는 것은 원래 2050년 되면 절반일 건데 2050년이 아니라 2030년이 되면 절반이 될 거다. 더 앞당겨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가솔린 차의 비중이 전기차의 비중 대비해서 반반이 되는 시기가 2030년에도 도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가솔린 차 쪽은 엄청나게 안 좋은 얘기고 예. 반대로 전기차 쪽은 엄청나게 좋은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성장 속도가 2배로 더 가속화된다면 당연히 매출이 2배로 더 빨리 뛰겠죠. 그리고 이익도 더 빨리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마켓 셰어의 1등이 누구냐? 당연히 테슬라고 예.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하는 예. 우리나라 뭐 LG화학, LG화학, 삼성 SDI도 좀 이제 하겠죠. 예. 기본적으로 이런 쪽의 성장 속도는 뭐 그냥 두 자릿수 뭐 10%, 20% 이런 게 아니라 뭐 50%, 100% 이런 성장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인다 하더라도 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SK바이오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함께 개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2일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가운데 미증시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뭐 경기 지표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에요. 민간 고용 지표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닙니다만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화이자, 백신 1차 임상 시험이 긍정적이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 호재로 인식이 되면서 다시 한번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런 바이오 섹터로 다시 한번
한번 훈풍이 불 수 있을지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SK 바이오팜 오늘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에 따라서 또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확산될 수 있을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IT 그리고 언택트 플랫폼 관련주들로 다시 한번 매기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과연 오늘장에서도 이러한 성장주로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48%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116.72포인트고요. 코스닥 0.7% 상승으로 732.9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0.7%, 0.4% 하락세고요.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1.6% 상승합니다. 네이버도 1.8% 상승세, 셀트리온도 오름세입니다. 이른바 코로나19 수혜주 아니면 성장주로 지금 대변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바이오팜 오늘 상한가입니다. 지금 11만 7천 원입니다. 사실 이제 청약 증거금도 31조 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고요. 오늘 시장의 예상대로 지금 SK바이오팜은 12만 7천 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LG화학이 지금 0.6% 상승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도 0.9% 오름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대형주들 흐름은 줄줄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SK그룹주도 좀 확인을 해볼게요. SK가 지금 2%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1.5%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SK바이오랜드가 11%가량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K바이오팜은 이미 지금 상한가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상승세고요. HLB, CJE는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일제히 오름세입니다. 역시 코스닥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 오름세고요. 이 가운데 시즌, 어제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던 종목인데 오늘은 오히려 또 하락입니다. 0.7%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와 동일해요.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495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313억 원 매수 우입니다. 개인 투자자도 180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보게 되면은요, 외국인이 전기전자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물량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의약품 섹터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기관은 전기전자에서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오히려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6억 원 매수 우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외환 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1원 70전 떨어진 1201원 7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얘기를 좀 해볼게요. 환율도 뭐 1,200원 선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죠. 네. 결국 외국인들의 입장은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환율이 원래 기존 박스권은 1,220원에서 1,250원 정도 사이였었는데 지금 한 단계 레벨 다운해서 1,200원, 1,180원에서 약 1,230원 정도의 밴드에서 움직인다고 예상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벌써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빠르게 절상이 돼서 1,200원이 일시적으로 깨지는 현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절상되는 룸이 적은 게 아니냐라는 예상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판다고 해서 시장이 그럼 폭락을 할 거냐? 네. 외국인들이 돌아와야지 시장이 상승을 할 거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파는 폭이 적기만 해도 시장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왜? 그만큼 국내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네, 지난주 금요일 보시면 고객 예탁금이 4조 이상 늘었어요. 맞아요. 네, 하루 만에. 지금 벌써 5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숫자를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정말 많이 올라갔을 때는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100조를 뚫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숫자를 모릅니다.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시장이 막 올라갈 때는 네. 자금이 국내 자금이 어디로 갔냐면 기관으로 갔죠. 기관이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은 직구를 하시죠. 그러니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개인 투자자가 직접 HTS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내 수급이 정말 좋아요. 옛날에 2005년에서 2008년도에 붕괴되기 전까지 예. 그때의 코스피 인덱스가 1000 이하에서 2000까지 급등을 합니다. 근데 그 구간에 외국인들이 자그마치 150조 원을 팔아요. 3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50조씩 팝니다. 그랬는데도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만큼 국내의 풍부한 유동성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고 있고 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환율을 보고 판단하는 거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많이 들고 있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팔기는 팔지만 예. 국내에서 커버를 해주면서 유동성이 시장을 받쳐줄 수 있다. 네. 자, 바이오 섹터 오늘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 SK바이오팜이 상한가고 사실 이제 코로나19 수혜주로 바이오를 또 빼놓으면 섭섭하잖아요. 뭐 지금 네. 화이자도 코로나19 백신 1차에서 임상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고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까지도 온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바이오에 대해서는 시각이 굉장히 엇갈리더라고요. 네. 제 옛날 시각을 말씀을 드리면 옛날 시각? 네, 옛날 예. 시각. 옛날에는 바이오 투자, 코스닥 투자 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그때는 왜 그랬냐면 그만큼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성이 낮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 정말로 큰 폭의 상승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예. 코스닥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사건 사고들이 많았고요. 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예.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뭔가 재평가받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왜 그러면 코스닥이 그럼 바닥 대비해서 자그마치 90%나 올랐느냐?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많이 올랐느냐? 예. 그 코스닥의 전체 비중 중에서 바이오 비중이 거의 40%가 넘잖아요. 그 이전에는 사실 IT 반도체 장비주, 부품주가 많았는데 어느새 바이오가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오면서 재편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근데 그 신뢰도가 없었고 예. 재편이 되면서 신뢰도가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이 빠졌지만 네네. 이번에는 신뢰도가 쌓이니까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물론 실질적으로 정말 이익이 벌어들여질지는 정말 모릅니다만 적어도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예. 판단하고 있는 EPS 증가율, 네. PBR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충분히 코스닥의 매력도가 가장 많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이 매력도가 생기니 당연히 코스닥도 매력도가 생기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또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예. 결국 실질적으로 이익이 증명이 되느냐. 옛날에 과거에는 그럴 거다 예상했는데 아니어서 폭락을 했죠.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럴 건지 아닐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방향성 자체가 지금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건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서 펀더멘탈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심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SK나 바이오팜이나 다른 어떤 업종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벌어들이면 받쳐준다는 거죠. 근데 네. 뭐 얼마 전에 옛날 종목들 신라젠, 아하. 뭐 이런 건 예. 보시면 이익이 없으니 예. 또 그러니까 결국은 차별화된다는 거고 이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라는 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이 바뀌신 거고 그 내에서는 이제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는요 정말 아무리 정말로 좋은 전문가라 하더라도 종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바이오 투자를 할 때는 예. 차라리 코스닥을 투자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업종을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개 종목 중에서 하나만 잘 돼도 전체적인 상승이 크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밖에 저희 또 금 가격, 뭐 유가 변수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간밤에 금 가격이 조금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온스당 1,781달러 선 많이 올랐어요, 어느새. 네. 예. 자, 금을 보실 때는요,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변동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금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좀 많이 높이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 이 1969년에서 1980년대에 1차 상승기가 있었어요. 예. 자, 이때 자그마치 1,500% 넘게 상승을 하고요. 또 2차 상승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1999년부터 2011년이니까 한 10년 좀 넘게 상승을 합니다. 이 구간에 자그마치 611% 올라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2015년에 시작됐는지 아니면 뭐 2018년에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예. 어쨌든 시작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바닥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왔냐면 낮게는 한 50%, 높게는 한 70%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은 과거에 유동성 부여했던 거에 2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겠죠. 결국은 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현재 풍부한 유동성에서 도저히 주식은 못 사겠어. 주식이 너무 비싸 보여. 그렇다면 금을 사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상대적인 가치가 예. 헤징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주식을 좋은 주식을 사고 팔고를 떠나서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전 고점까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더 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이전 거예요? 고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왼쪽 차트부터 하나씩 넘겨보면 예.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끝나겠죠. 고점을 그래요? 돌파를 하겠죠. 고점을 돌파할 그렇죠. 거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는 금값은 연말까지 2,000달러는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많이 가면 2,500달러 이상. 중장기적으로 2,500불. 네, 예. 정말로 많이 가면 3,000불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이라는 것은 그만큼 달러에 지금 돈을 많이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성이 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왜 금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그 골드바를 사지 못하면 투자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좀 하나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간단한 ETF를 사면 될 것 ETF. 같고요. 한국에 상장돼 있는 금 관련 ETF들도 있고 예. 저는 이제 해외 시장을 얘기를 많이 하다 예. 보니까 뭐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가 GLD라는 게 있고요. 그게 한 배짜리고요. 예. 그다음에 2배짜리 레버리지도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유가는 어때요? 유가는 40달러 선이 좀 저항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원자재 쪽이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금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의 정반대 포지션이 유가입니다. 유가, 유가의 차트를 그려보면은 네. 정반대가 나와요. 아까 금은 보시면은 상승인데 맞아요. 유가를 그려보면은 하락 패턴이에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전기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자, 유가를 보시면은 석유는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자, 공급의 어려움은 뭐냐면 셰일가스의 비중이 워낙 높아지니까 공급이 왕창 늘었다라는 거죠.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유가를 낮추는데 예.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게 수요에 대한 부분이죠. 맞아요. 수요에 대한 부분이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면 지금 전기차와 트럭 그리고 항공, 선박 아까 중공업들 안 좋게 나오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 거라는 거죠. 반대로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은 석유 수요 자체가 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은 지금 양쪽에서 오고 있는 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양쪽에서 유가는...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유가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마이너스 유가 선물도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박스권에서 30달러에서 40달러 선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될 거고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건 한국에는 엄청난 수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이제 시장에서 뭔가 조정을 기다렸던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저가에 좀 매수할 기회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데 기다리는 조정이 오지 않고 지금 2120선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네. 지금이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 투자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쉬어가고 싶은 욕구가 크니까 지금 쉬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쉬는 방법 자체가 인버스를 사서 하락 배팅을 하는 거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오히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네네. 어제도 뭐 상승하다 하락이 있었잖아요. 이럴 때마다 저가 분할 매수가 좋고요. 근데 저가 분할 매수를 하는 업종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석유 관련된 건 투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럼 셰일가스 회사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항공주 투자하면 안 되죠. 뭐 그 외에 호텔, 아니 여행주 이런 부분은 정말 매출이 옛날보다 낮아집니다. 근데 뭔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얘기 같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인데 달리는 말이 조금 쉴 때 타는 거죠. 네. 막 달릴 때는 타기 어려우니까 조금 쉴 때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계속 더해 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증시 전망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9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어제장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보시게 되면은 포스코, SK텔레콤, 카카오입니다. SK텔레콤 오늘 0.9% 떨어지고요. 사실 어제장에서 통신 섹터가 좋았는데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카카오 2% 상승,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오늘 4% 강세. SK바이오팜 상장과 맞물리면서 지금 제약 바이오 쪽으로 옮기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0.3% 상승입니다. 자, 그밖에 KB금융, 아모레퍼시픽, SK하이닉스, 현대건설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아모레퍼시픽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좀 쉽니다. 0.7% 떨어지네요. 현대건설, 포스코케미칼도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SK텔레콤, 삼성 SDI, 삼성전자입니다. SK텔레콤이 0.9% 떨어지고 있고요. 삼성 SDI는 보합입니다. 삼성전자도 좀 쉬네요. LG화학 0.4% 상승, 한진칼도 올라갑니다. 자, 그밖에 SK케미칼, SK, LG이노텍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SK케미칼 오늘 급락입니다. SK바이오팜 상장을 앞두고 이들 관련 종목들로 매수세가 쏠렸는데 오늘 장에서는 지금 한꺼번에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약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이노텍 소폭 하락세입니다. 네이버와 LG전자는 각각 2%에서 1% 상승입니다. 지금 시각 9시 1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가 0.5% 상승으로 2118선이고요. 코스닥 1% 상승입니다. 어제 낙폭을 하루 만에 만회하고 있네요. 735.63포인트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